반갑습니다. 저는 노회찬 재단의 후원 회원이자 이제 청년정의당 경남도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요일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5시부터 진행해서 오늘 7시까지 먼저 저희 강연을 진행하고 앞에 7시부터 9시까지 좀 뒤에 4강까지 좀 진행을 하는 오늘 노회찬 재단 정치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노회찬 정치학교 경남에서는 저희가 우리 사회와 정치 토퍼보며 놀아보자, 토퍼보자라는 게 표현이 맞죠? 토퍼보자라는 표현은 사차치 나아가면 살피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1강, 2강을 거치면서 이제 1강에서는 김명희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사회적 참사와 부인의 정치학이라는 걸 했었고, 2강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모셔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정치를 제가 강연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진행할 저희가 이온유 경남 이주여성 이코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주민과 돌봄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7시에는 홍세화 정발장 은행장을 모시고 생각의 좌표라는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노회찬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된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04년 17대 총선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노회찬 의원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다들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9살이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때였는데, 그때 노회찬이라는 사람을 제가 TV에서 먼저 봤습니다. MBC 그 뉴스데스크에 그때 당시에 자민련 총재였었던 김종필 총재를 꺾고 마지막 8번 민주노동당 8번으로 당선되었다라는 기사를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랬던 초등학교에 성장을 해가지고 2016년 총선에서 이곳 창원 성산에 내려오셨을 때 홍보를 좀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창원대에서 의원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주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입대를 일주일 앞두고 의원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 이유는 이랬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능 공연을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살풀이 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살풀이 춤의 의미는 한국으로 이주온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을 풀어주고 희망을 함께 찾아주자는 찾아보자는 춤으로서 이재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참석자 소개 잠깐 드리고 인사 말씀 듣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미 노회찬 재단의 경남을 담당하고 계신 문영희님 와 계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영국 창원송상구 전 국회의원이시고 현 정인환 경남도당 위원장 맡고 계신 여영국 위원장님 와 계십니다. 짧게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미 노회찬 재단 경남 담당 문영희 의원님 먼저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어쨌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짧게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뭐 같이 많은 분들이 같이 했거든요. 같이 운영위원회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하고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신 그런 회원분들 또 회원이 아니신 분들 덕분에 정치학교를 올해 처음으로 경남에서 해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그래도 이 먼 길까지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네, 끝까지 좋은 강연 잘 들으시고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여영국 노회찬 재단 1기 이사하셨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시고요.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10일인가 11일인가로 기억되는데 제법 덮었습니다. BYDN이라는 미얀마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지 35일 만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주 노동자 산재 노동자장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또 한 사람이고 노동운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함께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참석만 하고 빠지려 했는데 참석 인원이 너무 적고 그래서 쭉 영정을 들고 만장을 들고 그 노제까지 지내는 쭉 행정까지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기사를 통해 보니까 그 미얀마에서 온 엄마하고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대한민국에 감사하다 하는 민족중에 감사하다 노동자들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받습니다. 제가 또 이분한테 약간 이주 노동자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약간 인권 문제 그냥 외교적 문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주 노동자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이게 외교적 마찰 문제가 생기니까 잘 다루어야 된다. 또 같은 사람이니까 잘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인식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는 아마 대한민국의 저출생 세계 최저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볼 때 이후에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한 영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런 문제를 좀 다루어야 될 정치가 지금 영 엉뚱한 문제 가지고 9.19 군사 합의 막 해제까지 시키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안전핀까지 보면서 갈등을 객화시키는 지금 이런 엉뚱하게 좀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올 초에 제가 어린이집 하는 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또 아파트 중심으로 도심이 막 되고 주택가는 막 비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주택가에 많이 삽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7명의 아이들이 오는데 그 중에 5명이 이주 노동자 아이들. 근데 이게 돈이 안 되니까 폐쇄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근데 이번에 또 어린이집 하면 또 그런 애들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답답함을 좀 호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돌봄의 문제가 함께 섞여 있는 게 뭐 오늘 우리 선생님의 이온유 경남 이주민 여성 인권센터 센터장님의 여러 좀 뜻깊은 좀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회찬이라는 이름으로 노회찬이기 때문에 이런 참 뜻깊은 강의를 만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서 참 노회찬 재단의 한 후원 회원이라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후원 아니신 분들은 또 후원 회원 가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제일 중요한 참석자를 빼먹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노회찬 의원님을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참석자로 소개시켜드렸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함께 박수로 조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주민과 돌봄노동이라는 주제입니다. 경남 이주여성 인권센터 이원효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이온유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참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소복하게 같이 모여서 강의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강사진을 받고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자격이 있을까, 이게 이 자리에 선생님이 맞나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미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고 그냥 이주여성, 이주민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를 갑니다. 1월 달에 또 나갈 예정인데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저희들 같이 여성들에 관련된 이제 유도 같이 하고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시간은 이제 뭐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한 2주 정도 가는데 이제 이 아이들하고 만날 때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눈을 찌르고 코를 찌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숨을 쉬고 다 보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 저희들이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평생에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이제 우리를 재밌게 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귀하게 우리를 이제 대접했는데 이 아이가 우리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행복했던 그 모습들 때문에 저 1년에 한 번씩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먹는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나라에 가면 나라 똑같은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랬을 때 이 문화라는 게 사실은 그쪽 나라에 갔을 때 손으로 이 음식을 먹거든요. 구스구스라는 게 금요일날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워서 이렇게 탁 먹는데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수저를 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같이 먹겠다 했을 때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럽다, 뭐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놀고 춤추고 같이 놀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왔습니다. 창원이 제가 창원을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진주에서 오면 멀리서 오셨네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진주가 먼 곳인가라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진주에 이주여성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공판 있었어가지고 오전에 갔다 오고 또 오후에 학교 강의가 있어 학교 강의하고 불이 나게 뛰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바쁘냐고, 돈도 안 되는 일에 이렇게 왜 바쁘게 움직이냐고. 그래서 저는 2005년부터 이주여성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여성을 바라보면 저의 삶과 비슷하고 또 이렇게 이분들이 이방인 왔을 때 누군가가 따뜻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이주여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반평생 같이 친구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런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다, 지금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바라보는 각자의 삶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안경에는 이 핑크 공주가 뭐냐면 이 세상에 핑크색으로 다 만들려고 하는 공주가 있었거든요. 아이들 동화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공주가 세상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핑크색 다 만들 수 있으시죠? 네, 안경을 바꾸면 됩니다. 네, 아이의 눈 시각으로 안경을 받쳤을 때 세상이 바뀌는 이 동화책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나는 이주 여성들의 이민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분들을 좀 자세히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2005년부터 이주여성 관련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저에게 준 시간이 거의 1시간이어서 짧고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국에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건 짧게 끝날 건데 이주 여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후반부터 통일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먼저 들어왔고 또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조선족 중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근데 이후에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요? 네, 이주 여성들이 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에 이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우리 시골에도 이주 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왔던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들어오면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체류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90일 이내에 체류증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외국인 등록증이 이제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 가는 거라든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상담을 했을 때 90일 이내에 체류증을 만들어주지 않아 이주 여성 중에서 체류증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왔을 때 바로 국적을 따지 않는 건 아시나요? 네.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주 여성들이 국적을 딸 수 있는 거는 결혼 이주 여성에 한해서는 한국에 체류한 지가 2년이 넘어야 됩니다. 2년이 넘어야 되고 또 남편의 동의와 남편의 뭐 신원 보증과 그다음에 재산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서류와 함께 이주 여성이 구술 시험을 칩니다. 북한하고 한국이 전쟁이 나면 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시험, 애국가 이절을 불러라 뭐 이런 시험들을 통과해야 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적을 받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체류합니다. 우리 결혼 이주 여성이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체류증이 딱 만들어졌는데 뒤에 1년만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달 왔는데 2023년 1월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말을 하신 다음에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결혼하러 왔는데 왜 1년밖에 체류증 안 줘요? 1년 하고 집에 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1년밖에 주지 않냐고 이야기해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이후에 2년이든 3년이 연장하겠다. 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주합니다. 이동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 국가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죠? 네, 저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저는 55세, 50 조금 안 됐거든요. 55세가 되면 아프리카에 살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목표인데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여성분들, 우리 그 청년들하고 함께 한국에서 배운 많은 것들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화 경제적으로 이주를 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이주에는 많은 이유가 있죠. 저의 고향은 남해 창선이거든요. 제가 태어났는데 제 위에 언니가 벌써 4명이 있었어요. 제가 5번째 딸로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저를 반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들이 중요했잖아요. 저에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전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누군가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었어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외부인으로 통해서 꿈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공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면 어른이 되고 살면 결혼을 하고 살면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꿈이라는 거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 살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네요. 많은 이주 여성들은 태어나 보니까 베트남이었고 태어나 보니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거죠. 이들에게는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이제 텔레비전이나 언론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 한국이 잘생긴 장동건, 현빈 문을 열어준대요. 스테이크를 썰어준대요. 자기야 하면서 우산을 받쳐준대요. 이러한 드라마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많은 이주 여성은 한국에 가면 저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옆에 마담이 한국에 결혼을 해라. 거기 가면 너의 인생이 바뀔 거다. 이런 유혹된 말을 통해서 한국에 오신 분이 많습니다. 초창기 때 한국에 오신 이주 여성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분이 엄청 큰 저택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드레스를 입고 평생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인천공항에 가니까 남편하고 이제 결혼하고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돼야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 들어왔는데 사진에서 보던 남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지만 따라서 갔는데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들어간 곳이 앞도 산, 뒤도 산, 옆도 산, 옆도 산.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인신매매로 잡혀왔구나.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근데 음식이 뭐냐? 청국장에 젓갈에 썩은 냄새가 나는 음식을 내주는데 아 이걸 먹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이주생 생활할 때는 문화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정말 새로운 텔레비전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문화를 접하면서 아 이곳에 내가 장기 매매로 팔려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한국이 농촌과 도시가 같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에 가면 잘 살 거야.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많은 이유로 왔어요. 어떤 이주 여성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따라왔어요. 어떤 이주 여성은 노래를 잘하는데 너가 가수 시켜주겠다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가수를 갔는데 너 노래를 잘하는데 한국말 못하니까 좀 더 해, 좀 더 해. 근데 빚이 1,000만 원이 됐대. 일주일 됐는데 왜 1,000만 원이 됐어요? 너 얼굴 화장품, 옷 사는 게 다 1,000만 원이야. 그렇게 하고 나온 게 보니까 성매매 업소까지 팔려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나름대로 꿈을 찾아왔으나 이 꿈들이 이제 산산이 부서지는 이 중간에 브로커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뭐 난민 문제는 다른 분들이 하실 겁니다. 저는 이주 여성 관련된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언급하셨지만 노동자는 잘 모릅니다. 이주 여성만 압니다. 이주 여성들이 이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동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들로 구성된 노동의 현장에서 여성들이 힘도 없어요. 배운 지식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여성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는 가사 노동 아니면 연애 비자 아니면 성매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빈곤한 상태니까 어떻게든 이동해야 되죠. 저희 남해 창선의 시골의 언니들은 저 위의 언니들은 또 저희 마을의 언니들은 다 구로공단에 갔습니다. 다 마산의 한일학습에 갔습니다. 다 부산의 그 공장 신발 공장에 갔습니다. 왜냐? 오빠들을 공부시키려고 남동생을 공부시키려고 다 갔죠. 공부도 하지 않고 본인들이 희생하면 우리 가정이 편안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이주여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베트남에 오고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안이었으니까 너희 한 사람이 한국에 결혼하고 대만에 결혼하고 일본에 결혼하면 집이 달라진대. 집의 제품이 달라진대. 아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희생해서 오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빈곤의 악순환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사노동만 오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매매 산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주 여성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노동자보다는 가사 노동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착화되어 있어요. 앞치마를 메고 이제 우리가 여성들이 그 여성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의 언니들도 정말 많은 희생들을 했죠. 이 언니들이 투쟁했던 그 투쟁을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 이주 여성들은 아직까지는 이 투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하긴 하지만 계속 강의를 하거든요.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언니들이 독일에서 투쟁했다. 이분들 누군지도 모른다. 함께 일어나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런 역사들을 계속 봅니다. 네, 우리 기지촌에서 있던 언니들, 많은 10만 명의 언니들이 미국에서 희생당했던 그리고 정말 어렵던 일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신들의 삶에 안락하고 편했던 삶도 있었지만 옆에서 노숙자가 되어 있는 여성들을 끌어들이고 또 한국어를 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다시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다시 한번 돌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자녀들의 돌봄까지도 했던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주 여성들을 함께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 아실 겁니다. 코로나로 잠잠했습니다. 사실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저희 센터에서도 새로운 이주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한 3년 동안에는 조금 잠잠했었어요. 뭐 상담도 좀 잠잠했는데 최근에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을 이슈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2005년도에 이 일을 하면서 서울에서 인터뷰 이런 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왜 우리 경남까지 들어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인구 대비 이주민이 많습니다.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미등록 체류자도 많습니다. 이주 여성들도 많습니다. 김해, 창원, 양산 쪽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산업단지 쪽에 있다 보니까 많고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부 경남, 저는 서부 경남이죠. 서부 경남에는 농사를 짓거나 일반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면 이분들 중에 우리 미등록 체류자라고 합니다. 4년 10개월이 끝났는데 가지 않는 이주 여성들, 노동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동을 양산이나 김해로 많이 갑니다. 아니면 정말 이게 잡힐 것 같다, 내가 불안하다 하면은 경기도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또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우리 김해나 진주나 이 서부 경남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등록 외국이라는 것은 한국에 3개월 이상을 있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90일 이상 되면은 체류자를 위해서 체류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미등록 체류자는 제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네, 우리 중국 분이 많겠죠. 아무래도 중국 분이 많고 또 베트남 분이 많습니다. 여러 다양한 데로 많습니다. 우리 170개 정도가 이렇게 나라가 들어와 있다 이 정도로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많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보시면 이제 김해나 양산 쪽 많죠. 저희 진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등록 외국인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통계가 잡히는 여기에서 곱하기 2나 3을 정도 하시면 우리 이주민이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등록 체류자가 등록 체류자보다 좀 더 많은 도시가 더 많습니다. 제가 국민의 배우자란 말을 쓸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우리 이주 여성이 들어오면 F6 비자를 받습니다. 국가에서 정식 명칭이 국민의 배우자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 들어온다 해서 F6라는 걸 씁니다. 이것도 참 모순이 있죠. 저희들은 결혼 이민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중국 분이 많습니다. 중국에는 조선 쪽 한쪽이 있다 보니까 많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일본, 필리핀, 태국이나 이런 분들은 초창기 때 이제 종교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 많습니다. 우리 2000년도가 지나가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제 결혼이 이제 중국이나 한쪽에 몰린 것이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로 갔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주 여성들이 이런 말하면 참 웃기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중국에는 양성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일, 여자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집안에서 남편이 먼저 들어오면 세탁기 돌리고 청소 빨래하고 밥하고 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성이 먼저 들어오면 밥하고 빨래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같이라는 개념보다 네가 하는 거 도와줄게 이런 개념이 많잖아요.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중국 이주 여성이 남편하고 밥을 먹는데 자기가 남편이 1시간 전에 퇴근하고 자기가 1시간 후에 퇴근했는데 아들하고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밥도 하나도 안 되고 상도 차리지 않았대요.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왜 밥을 안 했어? 물어보니까 네가 해야지 그러면서 밥을 안 했대요. 이주 여성이 정말 씻지도 않고 밥을 해서 정말 열심히 밥을 한 3-40분 해가지고 상을 차리고 앉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후다닥 다 먹고 나서 물 줘! 이렇게 했대요. 예, 숭늉을 달라고 했는데 저 옥물가에 가서 물을 끼러 오르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손만 뻗으면 되는 정수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여성이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물 줘! 이랬대요. 이주 여성이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런 말을 했대요. 예, 우리 한국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어디 물을 안 뜨고 우리 이주 여성 중국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가 어디야? 네가 뜨거! 그래서 대판 싸웠답니다. 이주 여성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남편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본인이 교육을 하셨어요. 지금은 같이 합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에피소드이지만 이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 남자분들이 중국 분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중국 분들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을 데리고 와 이렇게 했어요. 그게 농촌 종각 장가 보내기랑 합쳐져 가지고 베트남 분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좀 더 순종적이고 그러면서 한국 분들하고 얼굴이 좀 생김새가 비슷하고 나이가 조금 젊었으면 좋겠고 시어머니를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신 분이 베트남 분들인 거예요.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는 막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산답니다. 우리는 첫째랑 같이 살잖아요. 그 이유가 정말 너무 합당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첫째, 둘째랑은 어머니 많이 사랑하고 같이 사는데 막내는 어머니, 아버님이 딸에게 사랑을 다 못 줬기 때문에 죽기 전에 마지막 결혼해서 너에게 사랑을 다 주고 또 막내 딸은 어머니, 아버님 살아기 생전에 많은 사랑을 해드리고 그렇게 같이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랑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큰아들이라고 결혼한다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아서 왜 같이 살아? 한국은 첫째랑 살아. 왜 우리가 막내랑 살아? 네, 문화가 다르면서 이게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이게 에피소드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많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국민의 배우자,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도 많습니다. 이주 여성분들이 농촌 총각, 이제 경남, 전라도 이쪽으로 많은 이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많이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하려고 했던 주제가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잘 견디셨죠? 네. 저는 코로나를 몇 번 겪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도 코로나를 겪어가지고 한국에 못 들어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오지 말라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강제로 2주 더 있다고 막 그랬었는데 또 한국 와서도 코로나를 겪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때 정말 많은 문자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문자 받을 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문자에 예를 들면 우리 진주에서 진주 이마트 11월 23일 이마트 11시 또 지나간 사람, 그 다음에 서부시장 지나간 사람 다 적어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불안을 일으켰죠. 근데 그때 우리 이주여성들은 모르는 문자가, 한글을 잘 모르는 문자가 계속 들어왔대요. 그 이주여성분이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글자지라고 몰라가지고 소문이 유언비어가 어떻게 되냐면 뭔가 병이 있는데 이걸 하면 다 죽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페이스북에 아주 네트워크가 잘 돼 있거든요. 올리는 거예요. 누가 죽었대. 아니 죽다 말이 아니었는데 죽을 수 있다는 이 용어를 죽었대라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들이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문자가 계속 수시로 왔잖아요. 이 문자가 오는데 이분들 생각에는 죽었대. 아 그러면 어떡하지?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한국을 떠나야 돼. 2020년 3월에 이 대구에서 터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야 돼서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미등록 체류자들이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없을 정도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가지 마라. 이거는 퍼진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좀 더 의료시설이 괜찮아서 괜찮을 것이다. 근데 아니라고 다 나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마스크가 문제였어요. 우리 오부제 한 거 기억나시나요? 70몇 년생, 1월생 어디 저는 마스크 사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사러 가면 없어요 맨날. 우리 마을에는 왜 마스크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쓰던 거 맨날 한 달씩 쓰고 다녔는데 우리 이주 노동자 중에서 마스크를 사러 가는데 마스크를 안 끼니까 못 들어오겠죠. 우리 그 병원이 아니고 이제 약국에서 못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있는 야 마스크 좀 빌려줘. 벌써 한 달 쓴 마스크야. 그게 빌려써가지고 갔는데 초창기 뭐라고 했느냐면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했어요. 외국 노동자에 한해서. 건강보험료 가입된 걸 확인해라. 없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주라고 돈을 주니까 없어.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은 바깥 출입을 하려면 친구가 끼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를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쓴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코로나가 지나가는 갑다. 네, 우리가 이제 캠페인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는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는데 이주 노동자네. 너는 코로나 안 걸려줄게. 코로나가 건너가. 한국 사람한테 들려. 이렇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같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결국 같이 공동체가 같이 무너지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 중국과 페루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특정한 나라 있잖아요. 그 같이 모여있는 차이나타운에 쓰레기를 버리고 배설물을 버리고 중국인 가게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이 아이 기저귀나 분유를 사러 가면 너 중국 사람이지 안 팔아. 쌀을 안 팔고 분유를 안 팔고 기저귀를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전화가 왔어요. 센터마다 전화가 와서 선생님 애기 분유가 없어요.
선생님 애기 기저귀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서 분유를 사서 갖다 주고 정말 이 일들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중국 사람이라고 잘렸어요. 갑자기 일하러 나오지 말래요. 미등록 재료사들. 선생님 오늘 달 새가 없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양한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 여성재단, 보혜 친구들, 그 다음에 사회공동모금회 같은 데서 계속 이제 모금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주 여성들, 이주민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이 준 재난지원금처럼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주 여성들이나 노동자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중국 분들이 일어나서 자기 그 앞에 가게에다가 소독도 같이 하면서 계속 우리 깨끗합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하면서 소독도 많이 하고 이 공동체가 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우리 이주여성들 중에서 폭력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폭력의 문제는 2007년부터 우리가 후안마이라는 이주여성이 한국에 결혼해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남편의 폭력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폭력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설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유명한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영어로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영어를 몇십 년 동안 노출되고 학교에서 배웠으나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언어도 안 됩니다. 저 모로코에 4번 갔다 오고 이제 이번에 5번 갈 건데 언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발을 밟았는데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그분들이 뭐지 이렇게 할 정도로 언어가 너무 안 됩니다. 우리 이주여성들이 왔는데 제가 센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내를 한 달 동안 우리 센터에 보냈대. 일주일에 2번씩 한국어 수업하러. 근데 이주여성이 지금까지도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에 안 보낸대요. 끊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무료로 강의하거든요. 선생님 한 달 만에 어떻게 말을 해요? 더 보내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한 달 안에 못해왔으면 못하는 겁니다. 끊습니다. 탁 끊어버렸어요. 이 이주여성한테 한국말을 못한다고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폭력이 일어난 거예요. 물건을 던지고 때리고 이런 폭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폭력이 나서 서울에서 오늘 살풀이도 하시는데 이주여성분들이 일어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식을 하자 해서 추모제를 했습니다. 이때 이주여성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저 친구가 나였다면 나도 지금 간에 있을 거야. 내가 저 친구였다면 나도 지금 죽었을 거야. 우리 엄마가 슬퍼하고 있을 거야. 우리의 문제야. 똑같은 우리 모두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한국 분들이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결혼을 못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브로커들이 병을 이제 속이는 거예요. 정보를 속이고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국제 결혼 업체들이 많았거든요. 병이 있으면 병이 있다고 이야기해주면 이 이주여성이 이제 아내 된 입장에서 같이 병을 회복할 건데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이주여성 중에 한 분이 남편이 간질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마을엔 다 알고 있는데 이 이주여성만 몰랐어요. 근데 이주여성하고 남편이 둘이 같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이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 와악 하고 지르니까 옆집에서 와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했대요. 이 이주여성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는 거 아니야? 남편이 큰 병에 걸렸는지 아니냐고 너무 놀래고 있는데 아무도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 아내 되는 분이 너무 겁이 나서 남편이 또 이렇게 일으킬까 싶어서 옆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대요. 난주 통역을 하니까 간질이 있었다. 근데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주여성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내예요. 나에게 왜 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치료하는 방법을 모르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속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죠. 알코올 중독자인데도 속였고요. 그 다음에 나이도 속였습니다. 채식된 분이 19살 분하고 결혼했습니다. 본인은 50대라고 이야기하고 여성은 20대라고 이야기해서 그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는
마음대로 나이가 바뀌더라고요. 이 돈을 조금 주니까. 내가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몇 년생 몇 월 며칠까지 안 쓰이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계절 근로자 때문에 이 서류를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뗐는데 뭐 67년 됐다가 갑자기 어느 날 69년 돼 있고 1월 1일 돼 있다가 5월 5일 돼 있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우리 이주여성 한 분이 한국에서 이게 날짜가 똑같은 분이 한 번 들었다가 두 번째 들어올 때 분명히 67년생인데 69년으로 오니까 문서 위조죄로 이주여성이 이제 걸려 들어갔어요. 근데 이 문서 위조가 아니고 베트남에서 돈을 주면 2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됐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문서 위조죄로 잡혀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남편분이 70대 남편분이 50대로 고쳤더라고. 돈을 좀 많이 썼다더라고. 이렇게 해서 나이를 속이고 가정에 재산을 속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이제 우리 이주여성이 한국에 왔을 때 보험을 누리고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났고 또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른 사건도 많이 일어났었고 이주여성이 계속 때리다 보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 나갈 수 없으니까 옥상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옷을 매달라 가지고 내려오다가 추락해서 죽은 사건도 있었고 이주여성이 옆에 친구 집에 도망을 갔어요. 너무 남편이 때려서 힘드니까 그 몽골 이주여성이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도와줬는데 그 남자분이 몽골 이주여성 도와준 이주여성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남편이 고스톱을 너무 많이 하고 해서 아기가 100일 된 아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아이를 돌보자 하니까 100일 된 아이 옆에서 아내를 칼로 무참히 죽여가지고 돌아가신 사건도 많았어요. 많은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 경남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간을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했던 사건들만 이야기하면 이 사건 말고 2014년도에 양산에서 똑같은 지역인데 양산에 웅상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이 사건을 베트남 이주여성인데 한국 남편이 베트남 이주여성을 목을 졸라 죽여가지고 목 졸라 죽인 다음에 남편도 두신 사살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이 이주여성은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노동 일을 하고 있었고 7살짜리 아이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아들과 며느리 장례식을 같이 치러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우리는 이런 며느리 둔 적이 없다.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아들 장례만 치르고 며느리 장례 치러주지 않았어요. 7년, 8년이 된 이후에도. 그래서 우리가 따로 장례를 치렀는데 이때 우리 단체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많이 왔었어요. 노동자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빈소에 그때 겨울이었는데 오뎅 3개, 따뜻한 오뎅 3개, 김밥 2줄, 사과 하나 이렇게 이제 빈소를 차려놓더라고요. 저희들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저희들 센터에서는 부모님 모셔올 수 있는 비행기 티켓,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다시 나갈 수 있는 티켓 이런 거 하면서 막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래도 친구들이 계셔가지고 그 빈소를 친구들이 많이 지켜주셨고 친구들이 그리고 그 마을 홍상이라는 곳이 조그마한 곳이더라고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분을 장례를 잘 치러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 2018년 12월에 일어난 이 사건은 또 양산인데 필리핀 이주여성이 남편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인데 이 이주여성이 울산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고 최종은 이제 양산에 있었는데 이분의 핸드폰에 남편 외에 다른 전화번호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인 사건 일어나면 빨리 가정에 이제 베트남이나 본인들의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이제 올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분을 일단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산에도 전화하고 울산에도 전화하고 양산에 전화했는데 이분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처음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대사관에 전화했고 대사관에서 필리핀에 연락을 했는데 필리핀 부모님들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여건이 없었고 한국에 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못 오시겠다 하셨고 여기서 이제 저희들 센터나 많은 곳에서 다문화센터 이렇게 곳에서 언론을 많이 알려가지고 장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가 다문화센터 양산 다문화센터에 강의실이거든요. 12월에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양산에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필리핀 우리가 공동체다 같은 자매다 해서 이분들이 장례를 치러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현수막만 하나 만들어주고 저 꽃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하셨고
상주가 누가 되셨냐면 필리핀 이주 여성들이 상주가 되셨어요. 밤낮으로 2주 정도가 있으면 양쪽에 오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오셨고, 필리핀식으로 떡이하고 음료를 이제 가면 주시기도 하셨고, 또 필리핀에는 이렇게 이제 매장하는 문화가 되어서 저희들은 이제 대부분 다 돌아가시면 화상을 해서 이제 유골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는 그대로 이제 보내달라 해서 그 비용하고 모든 것을 해서 드렸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장례를 치고 가서 그걸 이제 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아, 너무 감사하다. 우리 딸이 이제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함께 해줘서 너무 기쁘고, 우리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감사의 영상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뭐가 문제였느냐면, 이주 여성의 친구가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공동체를 제외해서 이 이주 여성이 한국에 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롯이 남편하고 둘이만 이제 그 직장도 없었고, 남편이 폐지를 쳐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셔가지고, 남편이 또 어쩌정도 좀 있어가지고 여성을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될 수 없게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사각지대는 이 여성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전라도에서도 베트남 집에 들어오면 베트남 음식 냄새가 난다고 아내를 계속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주성은 어떻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도움할 데가 없어서 베트남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증거 자료를 찾아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친구한테 보내는, 친구가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목포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커지면서 알게 된 이 남편은 어린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베트남 냄새, 음식도 해먹지 않았는데 그냥 베트남 냄새가 난다고 그냥 무조건 아내를 때립니다. 계속 아이가 울어도 때립니다. 그렇게 이유 없이도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죽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2023년 올해 지금 10월 18일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 10월 3일 날 저희 진주에서 한국인 남편이 이주 여성을 베란다에 데리고 가서 이제 호수로 이렇게 목을 졸라가지고 이제 살인을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살아계셨고 10월 29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늘 재판은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되었고, 원래 9일 날 예정되었던 게 이제 미뤄지면서 오늘 하게 되었는데요. 이 남편은 50대고요. 아내는 30대 후반, 남편은 50대 후반인데요. 결혼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간질 정도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처음에 경찰서 진술하기는 이분은 이제 물리치료 보조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을 아내가 다 물려받는 게 싫어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건을 하면서 남편을 저희들 처음 봤죠. 일단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의 어떤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먼저 들어오셨고요. 이제 7일날 8일날쯤에 대사관에 비자를 내서 들어오셨고, 큰언니가 들어왔습니다. 3명의 딸 중에 둘째 딸이었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그리고 큰언니가 들어오셨고, 이분은 학교에서 일본에 유학을 보낼 정도로 엘리트셨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어서 한국에 오셨고, 이분도 똑똑하셔가지고 한국에 오면 이제 간호사 정도 일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일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들어와서 나서 이제 처음에 남편이 이제 목을 졸라서 남편이 신고를 했는데, 남편은 자기는 죽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112 전화했고, 그때 벌써 내사 상태였고 99.9%,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지금 장기 이식을 해야 될 때라고 했는데, 이 산소호흡기를 빼면 살인 사건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다렸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부모님들이 계속 면회를 갔거든요. 가족 면회를. 이제 원래는 중환자실은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해주는데 가족들이 계속 가니까 병원에서 했는데, 이분들이 가족 영상을 계속 찍어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이분들한테 계속 말했거든요. 중환자실에 있어도 가망이 없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영상을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고 눈물 흘리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언니가 이제 사촌이 있거든요. 사촌 베트남 이주여성이 말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언니가 움직여, 언니가 눈물을 흘려요. 선생님한테 말해서 치료 더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베트남에 데리고 갈까요? 베트남에 데려가면 살 것 같아요. 계속 영상을 보냈어요. 그 영상을 저도 본 다음에 진짜 움직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움직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거 반응하는 거 아니냐니까 아니래요. 무의식 중에 움직이는 거고 무의식 중에 하는 거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들은 너무너무 이게 이제 이것도 살아날 거라는 희망이 가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요양 관련된 기관으로 옮겨야 되겠다 계속 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 부모님들은 옮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요양병원 옮겼고 요양병원 옮긴 이후에 5일 정도 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중간에 저한테 이제 저희들은 10월 3일날 사건이 발생했고 10월 6일날 사건을 접수하게 됐는데 가족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조용합니까? 왜 한국은 이렇게 조용하게 말을 안 합니까? 라는 이야기 하면서 우리 딸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얼굴이 노출되고 있는데 괜찮냐?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 기자회견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언론 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사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지옥은 떨립니다. 많이 저는 앞에서 말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을 때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되겠다.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희 페이스북, 저희 센터에 이주여성들이 꽤 많은 이주여성들이 이제 함께 하는 분들이 많고 저희 이주여성 인권센터는 2011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제가 2005년부터 다문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주여성들 많이 하니까 금방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페이스북이라고 사람들 올렸는데 오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주여성이 이날 너무 많은 일이 있대요. 선생님 저 못 가요. 왜요? 그러면 그날 병원 가요. 그날 어린이집에 뭐가 있어요. 정말 올라오는 대답이 다 못 온다는 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 동안.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한 5명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럼 사람들이 이 이주여성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면 어떡하지? 또 언론에서 올지 안 올지를 몰랐었어요. 언론이 온다 안 온다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당일날 2시에 이렇게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온다 안 온다는 말을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막 지역에다가 많이 알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50명이 넘게 오셨습니다. 그날 못 온다 했던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트남 이주여성이 저희 센터에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제가 그 이주여성한테 자꾸 사장을 했거든요. 이거 내 문제인데 나의 문제인데 우리 이주여성의 문제인데 이주여성분들이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이주여성들이 와서 함께 발언을 하고 함께 이야기해줘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오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우리 베트남 이주여성 통역하시는 분이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힘을 합치지 않은 사람이 안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같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올렸습니다. 그때 이주여성 분들이 다 뛰어왔습니다. 내일이라고. 그래서 자유시장에 우리 진주시장에 자유시장 갈 거거든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앞치마를 그대로 메고 오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 빨리 갔다 오신 분, 병원에 안주가면 되지 오신 분, 서울, 대구, 양산, 부산 정말 곳곳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여기 다 서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님이 이걸 보고 너무 놀라셨습니다. 이런 분이 함께 와준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베트남 분들이 다 가서 어머니 아버님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그 이주여성분 일어날 겁니다. 다시 회복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고맙다고 어디서 왔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유시장에 쌀국수점 하고 있으니까 와서 밥 좀 먹고 가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느끼면서 사람이 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날뛰는 사람이라 해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조선 오늘 재판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정신적인 감별을 좀 받고 싶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간질밖에 없는데 며칠 동안 좀 머리가 안 좋고 머리가 막 이상하게 보이고 문 앞에 자신의 시체가 보였고 귀에 막 한청이 들리고 막 이상한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아내를 죽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변호사님이 정신감별을 하기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그러면 평상시 약을 먹었냐? 평상시 약 먹지 않았는데 그때쯤에 그런 증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받아져서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정신감별 하고 나서 다시 재판을 벌려주게 했습니다. 우리 이주여성 분들이 오늘도 20명 넘게 오셨거든요. 좁은 법정에 다스니까 판사님이 다 뭐하러 왔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주여성들이 다 잃어버렸다고 막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셨는데 여성분들이 다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저 남자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주여성분들이 저거 말을 해야 되냐고 막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변호사님한테도 이야기 전달했고 막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주여성분들이 그냥 잠잠하게 본인의 일들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함께 한다는 이거에 너무 감사했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상은 시장님이 2019년도에 이주여성 축제 때 밑에 보이시나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축제 기간에 이주여성들한테 진짜 자녀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주여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단어를 사람에게 쓰는 게 맞습니까? 라면서 중국 분들이 일어났고 이분들이 본인들의 돈을 모아서 차를 대절 내가지고 익산 시청 앞에 가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변명하셨냐면 내가 그날 술을 마셔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 내가 말하고 하는 의도는 그냥 잘한다는 의도로 말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사과해라고 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과라고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이슈가 터져버렸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더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 아까 가치에 대한 신념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치 하시는 분들 지금 계신 거지만 입으로는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대로 종이에 쓰여진 거 말고 바로 말을 할 때에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익산처럼 다문화를 위해서 예산 많이 쓰는데 없다. 우리가 최고 많이 쓴다. 더 많이 배정하겠다.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 넘어가 버렸습니다. 뒤에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이 여러분 시간 다 돼가죠. 할 이야기도 많은데 이주여성이 2011년도에 2010년 후반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사한 사건입니다. 동사 사건. 그리고 21세기죠. 여러분 따뜻한 아파트에 계시죠? 여러분 반팔 입고 계시나요? 우리 이주여성이 동사라는 그 개념이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사 얼마나 추웠으면 죽을 수 있을까? 전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옷을 입고 이불을 둘러쓰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산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집이 아니었어요. 하우스. 물도 나오지 않고 바람이 수술수술 다 들어오는 하우스였습니다. 이분이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겨우 추모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산재 문제가 걸려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추모식에 이주 노동자들 가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이후에 바뀐 정책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이 오면 집을 마련해라. 집이 없는 곳에서는 이제 마련하지 않으면 이주 노동자들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주 노동자들 말라듣고 올 거냐? 그냥 뭐 우리끼리 하지. 그래서 노동자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정책을 누가 만들었지? 네, 빛과 그림자 같습니다. 우리가 노동운동을 참 많이 하고 인권운동을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같이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악용되는 경우 뭐냐면 이주 여성이나 노동자한테 더 불리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을 해도 우리는 앞장선다고 이야기해도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들한테 더 불리하다 보니까 이주 여성들 노동자들이 선생님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건 말고 저희 센터에 들어온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베트남 이주 노동자와 베트남 여성이 결혼해서 아기가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아내도 때렸는데 아이까지 너무 많이 때린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때렸는데 우리 베트남 이주 여성 통역하시는 분한테 이 이주 여성이 도와주면서 영상을 보냈대요. 그 영상에는 아내를 때리는 영상하고 아이를 때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구했느냐면 남편이 일거수일투족을 이분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집에 CCTV가 있는 거, 원룸인데 CCTV가 있어요. 화장실 문도 열어놓고 해야 돼요. 문을 닫으면 전화가 와요. 야, 문 왜 닫아? 문 열어놓고 샤워해. 다 일어나. 지금 네가 말해서 내가 어떻게 알아? 다 일어나. 방문도 다 내리라고. 그 CCTV가 딱 안방과 욕실을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이주선이 계속 때렸는데 어느 날 다 때렸는데 이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CCTV 앞에 돌려가지고 영상을 빨리 찍어가지고 우리 베트남 통역한테 보내주고 이 통역이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놀라서 저한테 보냈었어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아이를 거꾸로 틀어가지고 때려요. 아내가 비는데 납작 엎드려가지고 손이 발이 돼도 빌고 있어요. 폭력이 너무 심해요. 제가 이런 폭력을 처음 본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핸드폰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경찰상에 신고해야죠. 신고를 했어요. 이거 아동학대, 가족폭력은 둘째치고 아동학대가 심하니까 아동학대 바로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우리에게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소를 알지가 못했어요.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 찾는데 이틀이나 걸렸어요. 정말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또 거짓말로 그 쌀국수를 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짓말로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어디 쌀국수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소리가 난다. 그거 빨리 가라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어요. 그 쌀국수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빨리 가서 도와달라고. 근데 싸움이 진짜 일어났는데 이 베트남 남자가 우리 이주여성보다 더 많은 말을 한국말을 더 잘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잠복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주소를 몰랐어요. 결국 주소를 알아서 남편을 잡았어요. 근데 그 이주여성이 베트남 통역에 통해서 저희 한 소식이 뭐냐면 언제 내가 당신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했냐고, 왜 도와줬냐고, 지금 당신은 왜 나를 도와줬냐고, 우리 집을 왜 망하게 하냐고 저한테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우리 베트남 이주여성한테 더 욕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전화가 와서 베트남 이주여성한테 베트남말로 욕을 합니다. 네가 뭔데 너의 집에 일을 간섭해? 네가 돈 빌려주고 다 갚을 거야? 이 이주여성이 밤낮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통역하지 이주여성이 다시 나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상 보내준 게 경찰 신고하러 보내는 게 아닌데 왜 신고했어?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주여성한테 말했습니다. 두 명이 목숨을 살린 건데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는 사람을 살린 거라고. 아니요, 선생님. 그래도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이 이주여성이 울면서 선생님 신고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해결이 잘 됐는데 베트남 우리 그 이주여성한테는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주여성 분들은 저에게 신고를 안 합니다.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잡아야 되는데 어떡해요. 폭력을 하는데. 우리 제도 안에 들어오게 하고 제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슈가 되는 게 여러분 우리 이주여성들이 돌봄에 이용돼가지고 우리 한국도 여러분 아시지만 이 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잖아요. 연장이 잘 안 됩니다. 국적을 따기 전에 말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연장을 해주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기가 있어요. 아기 없어요. 그러면 1년이나 2년밖에 연장 안 해줍니다. 아기하고 잘 살아요? 그러면 연장을 해줍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주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됩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는 이주 여성은 그냥 우리 한국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주 여성에게 국적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문화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필리핀 이주 여성들이 지금 이제 가상한 노동으로 오죠. 예,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근로계약서를 촘촘 해가지고 몇십 장을 써가지고 시간과 할 일과 해야 될 거 이따 쓰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과연 될까요?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폭력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임금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분들을 누가 도울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계속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주 여성, 저는 이주 여성 일을 오랫동안 했지만 저는 이주 여성이 아닙니다. 저는 결혼 이주 여성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주 여성들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주 여성이 물어봅니다.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소문을 많이 듣잖아요. 길어 그랬다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소문으로 내가 이주 여성을 다 안다고 이주 노동자를 다 안다고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명이 아프면 다 아픈 겁니다. 우리 이주 여성이 한 명이 차별받거나 이주 노동자가 한 명이 차별받으면 다 차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한국 사회는 이제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될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주 여성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지 않으면 한국 이주 여성도 한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선주민이니까 나는 한국말 잘하니까 나는 주위에 핸드폰에 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기득권일 수 있는데 이걸 내려놓고 내가 이주 여성이었다면 내가 이주 노동자였다면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가장 낮은 자세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주신 이은유 중간 이주 여성 인권센터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의응답 여쭤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 크게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옆에도 계신데 질문 있으시면 손 번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있으시면 손 어디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양산에서 제가 왔었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내용들이 되게 좀 깊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저도 여러 가지 요즘은 많이 계시잖아요. 주변에 많이 이렇게 이주민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친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양산에는 실제로 그렇게 이주민 관련된 센터들도 좀 있으시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친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질문에 대한 답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주 여성들하고 어떻게 친해졌을까요? 여러분 저는 말도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주 여성들이 근데 제 말을 다 알아들어요. 또 이주 여성 말을 저도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알아들어?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이주 여성 같아요. 제가 이주 여성하고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같이 그냥 있어줍니다. 있어. 여러분 이웃이 있으면 그냥 김치 나눠주시고 반찬 나눠주시면서 인사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명절이 됐을 때 저도 초창기 때 이렇게 했거든요. 맨날 떡국하고 송편을 김장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한 번도 그 나라의 설날과 명절에는 뭘 먹는지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많이 바뀌고 나서 물어보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평상시 인사 잘 하시면 되고 이주 여성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한대요. 그래 우리가 이주 여성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주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냥 저는 어디 몇 동 사는데 몇 동 살아요. 이렇게 그냥 내 이웃처럼
편안하게 대하시면 되고 좀 친해지시면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어디서 왔는데 어떤 문화가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언니 동생으로 지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센터나 이런 곳에 또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 저는 사회복지 전공자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사회복지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온다. 우산을 씌워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비 맞고 같이 옆에서 우두커니 그냥 가만히 서 수 있는 사회복지사도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주 여성들이 같이 하면 같이 옆에 도와주고 센터 같은 데서 봉사하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아까 전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그런 현수막을 많이 봤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어머님이 일본 분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 아마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한국에 오셔서 한국 분과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 친구랑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친구를 보면서 단 한 번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일본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어떠한 뭐 문제 의식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제 친구는 너무 이제 우리 사회와 동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별 무리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가족 내에 고민은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만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주 여성분과 자녀가 겪는 문제, 단순히 그냥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살면서 혹은 뭐 자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녀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못 다루는데요. 우리 이주 여성이 사례 중에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베트남 이주 여성분이셨는데 한국에 딱 오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 옷을 다 갈아입고 공항에서 한국 옷을 남편한테 사오라 해가지고 머리부터 다 하고 그분이 딱 생각했대요. 나는 이제부터 한국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지 않고 한국말만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하루에 3시간씩 자고 계속 한국말만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볼펜을 이에 물고 베트남에는 리얼 이런 발음이 없거든요. 발음 안 되는 걸 억지로 진짜 계속 했는데 이 아이가 딸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딸이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이제 학교에 이제 학부모 모임이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예쁘게 입고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분이 베트남 분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게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고 문자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단어도 하나도 안 틀리고 진짜 한국말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5학년쯤 되고 5학년 때 친구들하고 너무너무 잘 지냈는데 6학년 때 됐는데 이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반이 나눠진 거예요. 그럼 이 아이만 혼자 한 반이 된 거예요. 우리 여자아이들은 화장실도 같이 가는 거 아시죠? 엄마 아빠보다 아이들이 친구가 더 좋을 때였는데 이 아이가 반이 나눠지니까 이 아이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엄마가 베트남인 걸 선생님이 알아서 나를 이 친구들하고 찢어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상상을 하고 이게 생각을 하면 고리에 물잖아요. 이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이 아이를 찢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 반에는 3명, 저 반에는 2명, 나 혼자 왜 찢어졌지? 이렇게 해서 이 애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랬는데 엄마가 2-3시간밖에 공부 안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아이가 옆방에 가서 소리가 나서 엄마가 가보니까 아이가 칼을 손목을 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치료하는데 뭐냐면 이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엄마랑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엄마가 베트남 엄마라서 너무 싫다고. 근데 이 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12년 동안 이분은 베트남에 간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친구도 안 맞아 않았어. 내가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닿을까 싶어서 베트남 말도 하나도 안 했어. 베트남 옷도 없고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이가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서 내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담을 받고서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나도 베트남 엄마가 보고 싶어. 나도 베트남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싶었어. 너 때문에 참은 거야. 울분을 터뜨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이 내린 조치가 아이랑 베트남에 다녀오세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주성이 그때 베트남 갔다 오면서 이제 미션을 줘서 베트남에 다녀오고 나서 해결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이주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갈아입고 한국말만 하면 내가 베트남 사람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아이가 한국 사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아이도 나를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난 한국에서 잘 살고 아이가 잘 살 줄 알았어. 그래서 이 나중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엄마가 베트남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아이가 엄마 나라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내가 태어난 베트남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한테 정확하게 엄마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이한테 외할머니잖아요. 외할머니 고향을 보여주고 이야기 정확하게 합니다. 엄마랑 아이의 문제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엄마가 정서적으로 이 아이를 키울 때 한국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를 다양하게 키우는 게 좋은데 우리 한국 사회가 초창기 때 너무 동아주의를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한국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중 언어를 해서 이제 엄마 언어를 많이 교육시킵니다. 초창기 때 시어머니들께서 베트남 말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엄마들이 한국 안에서 가정 안에서 베트남 말도 많이 배워주고 1년에 한두 번씩 베트남에 데리고 가서 외할머니 집 가자. 외할머니 집이다. 외할머니 집 맞잖아요. 베트남 비행기 타고 외할머니 집 가서 이렇게 한 아이들이 많이 바뀌고 어릴 때부터 이제 문화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나는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야. 베트남계 한국 사람이야. 이런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면 아이들의 문제도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혹시 더 있으시겠습니까? 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녕하세요. 사실 주위에 요즘 들어서 좀 이주민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사실 아까 어디서 왔냐 물어보지 말라 했었잖아요. 사실 저는 물어봤었거든요. 좀 친해지고 싶고 이래서. 그리고 저희 작은 어머니가 존손족이세요. 그리고 동네에 일본 분도 사시고 계시고 이래서 좀 얘기도 나누고 이러다 보면 뭐 듣는 얘기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또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교수님들이 뭐 얘기 같은 거 해주시면 뭐 폭력이라던가 이런 걸 좀 당하고 뭐 집에 가둬놓고 한국어 교실이 있어도 안 보내주고 막 가지 마라 왜 가냐 가면 도망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얘기를 좀 듣고 해가지고 사실 그런 일이 제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그 이주민 여성 왜 도와줬냐 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듣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싶고 사실 제가 조카들이 어리니까 물어보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4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저 사람은 다른 데서 와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여러분 방관제 아십니까? 방관제. 여러분 저는 그 일단 다문화 이해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면 다문화 감수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50대, 60대 어르신들 데리고 이주여성 앞에서 강의를 해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인다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 뭐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돌아왔으면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다양한 문화가 있어, 다양한 사회가 존재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은 아주 빠르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세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해주면서 혹시 아예 궁금해하면 책 같은 걸 사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중국에서 11번 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방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최후를 맞는 그런 걸 봤는데, 여러분 이주여성이 도움을 호소하면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내가 욕을 얻어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이주여성이나 아이가 죽음을 이루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방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못 도와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옆에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라. 다문화 센터든 경찰서든 우리 같은 센터든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을 빨리 정리해서 다른 곳에 이 사건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서 이 사건에 빨리 이 사건을 벗어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회복지사든 사회복지사가 아니든 지금은 무조건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혼자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만 짧게 질문 받겠습니다. 아, 질문이 참 많으시네. 제가 강의를 좀 더 열심히 할 거야.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은 다문화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방문 초등학교까지 방문 교사도 좀 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저도 이제 진정이 시골인데 시골에 가도 이런 분들이 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르신들로부터 이제 그런 분들 그 집에는 며느리가 어떻단다 이런 반응도 좀 듣고 그래요. 사실은 뭐 좀 극단적인 이야기는 정말 뉴스나 이런 걸 통했고, 제가 경험한 거는 시골에 가도 그 집은 며느리가 좀 청결하지 않대. 그 집 며느리는 좀 게으르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하고 비교해서 좀 어르신들이 보기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방문 교사를 하면서 보면은 대부분 다 남편들이 참 착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 잘하고 공급 잘 받아오고 또 그 이주해서 오신 분들은 또 착실하게 애들 잘 키우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제가 진짜 가슴이 막 떨리거든요. 너무 시험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런 게 프로테이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극단적인 것만 모아놓으면 너무 극단적이고 또 좋은 것만 모아놓으면 또 다 저거 그렇잖아요. 제가 또 시내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서 옷들을 예쁘게 입고 끼리끼리 모여서 너무 행복하게 웃고 그런 걸 제가 약간 예민 같은 그런 느낌에서 그런 하는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비율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총평이라 합니까? 그래 하면 그런 건 또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네. 지금 너무 가슴이 떨리고 무서워요. 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일반화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경남 이주여성 인권센터라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사건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인 얘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우리 결혼 이주 여성은 10명 중에 7명이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방위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5명 정도, 4-5명 정도 당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이분들에게 이게 뭐 다 제가 여러분들 겁을 주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건 사고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남편하고 많이 싸웁니다. 근데 우리 가정보다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차별받고 한 사람이 폭력을 당하는 게 우리 모두의 폭력이 좀 생각해서 가장 어두운 부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는 너무 심각했어 이렇게 아니라 유주여성 중에서 잘 사는 가정이 있으면 또 더 잘 살게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들이 다 모든 유주생이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됐을까요? 네. 네.
질문이 더 있으시면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좀 더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7시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노회찬 의원님이 옛날에 2005년부터 14년 동안 38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장미꽃을 나눠 주셨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장미꽃의 의미 중에 하나는 여성 차별을 없애자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이주민들과 그리고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도 장미꽃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유 경남여성 이주인권센터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